잠도 못 자는 데다가 너무 더우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지만 혹시 압니까? 제가 이걸 읽다가 제가 잠이 올 수도 있고 보시는 분들이 잠이 올 수도 있고 그러면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제목은 당신의 경쟁자와 점심을 먹어라. 프롤로그 읽어드리고 파트 2 부분에 리더십 부분 살짝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 당신은 왜 경쟁자와 점심을 먹어야 할까? 이 책은 당신을 부자로 혹은 성공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못한다. 그건 당신이 해야 할 일이다. 당신이 똑똑하고 야망도 있다면 직장과 일상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목표를 달성할 확률이 높다. 하지만 그럼에도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이 책 당신의 경쟁자와 점심을 먹어라는 기적적인 변신이나 폭발적인 인기, 삶을 바꾸는 깨달음을 깨하지 않는다. 당신은 순식간에 경영의 기재나 유능한 세일즈맨으로 바꿔주는 책은 세상에 없다. 이 책은 사업을 경영하면서 성공으로 가는 길을 조금 더 편하고 즐겁게 만들고자 한다. 성공으로 향하는 길이 4차선 고속도로가 될지 비포장 산길이 될지는 작은 이점을 취하고 함정을 피하는 당신의 능력에 상당 부분 달려있다. 그냥 팍팍 넘어가겠습니다. 목이 아파서 목소리가 안 나오네요. 2부 리더십. 강력한 리더십의 비밀. 커뮤니케이션의 꽃은 리더십 언어이다. 제임스 휴임스, 변호사 겸 저술가. 왜 리더가 되어야 하는가? 리더가 되어라. 사업, 목표, 꿈,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책임이다.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비전을 공유해야 한다. 친절하고 명료하게 의사소통하라. 필요한 일을 하라. 일이 되도록, 오늘 당장 되도록 하라. 한결같은 모습을 유지하라. 모범을 보여라. 핑계는 가감히 문 밖에 버려야 한다. 누가 책임자인가? 진정한 책임자는 긍정적이고 부지런하다. 상황을 잘 알고 쉽게 흔들리지 않으며 때로는 가감하고 때로는 조심스럽다. 진지하지만 도전을 즐긴다. 남들의 마음을 잘 읽고 공감해준다. 현실적이면서도 꿈을 꾸는 사람이다. 리더십 기술을 부지런히 연마하라. 마이클 조던은 이렇게 말했다. 재능은 시합에서 승리하게 한다. 하지만 협동과 지식은 챔피언이 되도록 한다. 팀을 이끄는 일은 쉽지 않다. 팀 구성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그렇다. 팀원들은 돈이라는 보상 외에도 인정과 칭찬, 존중, 잘 수립된 계획을 원한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움직이는 팀에 참여하고 싶어한다. 이를 통해 소속감과 성취감을 얻으려는 것이다. 팀의 행복도와 만족도는 팀이 올리는 수익과 밀접히 관련된다. 팀 내 역학관계를 이해하고 리더십 기술을 연마하기 위하여 훌륭한 학습 자료들을 찾아보아라.
공부를 게을리하지 말라. 당신의 리더십이 팀의 행동과 성과를 좌우한다는 점을 늘 기억해 두자. 팁. 리더십의 목적은 못하는 사람이 잘하도록 돕는 것이다. 그리고 잘하는 사람이 한층 더 잘하도록 돕는 것이다. 진론. 미국 기업인. 그리고 제가 지금 영상 찍은 지금 뒤에 배경은 저희 집에서 한 25분? 한 20분 정도 거린 곳인데요. 발카라는 곳인데 저기서 보트 뛰어서 보트 타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냥 산도 같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산책하다가 여기 이게 바다라고 해야 되나 강이라고 해야 되나 이 부분에 와서 약간 명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제 저처럼 이렇게 사진 촬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개낚시 하려고 오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목소리가 이렇게 버벅거리지. 그래서 가족들끼리 와서 개낚시 캐틀 같은 거를 사서 개낚시하는 분들도 은근히 많아요. 여기는 개낚시를 하든 일반 낚시를 하든 전부 다 라이센스를 사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좀 애매하죠. 허가증 같다고 입장료라고 생각해야 되나? 이 라이센스가 한 번 사면은 몇 개월이 1년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1년인지 반년인지에 대한 기간 동안 낚시할 수 있는 허가를 받는 그런 용도인데 그 허가증을 받으면은 저런 데서 개 낚시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냥 일반 낚시도 할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특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슈퍼에 가서 그냥 그 라이센스를 사는 거예요. 근데 안 걸리면은 그냥 그런 거 라이센스 안 사고 그냥 낚시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거의 단속이 안 하는데 단속해서 만약 걸렸다 치면은 되게 큰 과태료가 있긴 한데 시험 보는 자격증도 아닌데 그걸 라이센스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여기서 개낚시도 하고 저처럼 그냥 와서 책 읽는 분들도 계시고 주말에는 가기 되게 복잡하겠죠.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평일날 가면은 저기서 멍하니 책 볼 수도 있고 멍하니 멍 때릴 수도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보이는 곳이 아마 노스 밴쿠버일 거예요. 제가 지리적으로 길지라서 잘 모르는데 저긴 좀 자주 가서 잘 알고 있습니다. 밴쿠버는 참 멍 때리기 좋은 곳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책 읽기도 좋고 그냥 혼자 가서 한 10,000원짜리 간이 의자 갖고 가서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되겠죠. 책 읽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책 읽고 안녕하세요. 누가 들어오셨나 보다. 책 읽고 싶으신 분은 책 읽고 서양 분들을 보면은 진짜 아무것도 안 해요. 가족끼리 와도 각자 따로따로 가만히 있던가 책 읽던가 애기들은 물속에서 놀던가 되게 여유롭게 차분하게 뭔가들을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배경화면 설명이었고요. 다시 조금씩 읽다가 목 아프면 좀 쉬었다 할게요.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훌륭한 리더는 직설적으로 말한다. 리더처럼 보이고 행동하고 생각함으로써 모범을 보여야 한다. 팀원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라. 소매를 걷어붙이고 손을 더럽히면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라. 전투 현장에서 뒤에 물러나 있다면 감동도 모범도 없다. 위험을 무릅쓴 리더 뒤에서 저절로 팀원들이 따라온다. 침착함을 잃지 말아라. 앞을 가로막는 도전들에 의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닥칠지는 알 수 없지만 대처 방안은
마련할 수 있다. 침착한 대처야말로 리더십의 강력한 모범으로서 오래 기억된다. 의사소통 기술을 갈고 닦아라. 문제를 축소시켜 말하거나 불분명한 지시를 내리지 않도록 유의하라. 사람들은 진실을 두려워하지 않고 리더의 지휘를 따를 것이다. 솔직하고 현실적으로 쉽게 설명한다면 오해의 여지가 사라진다. 훌륭한 리더는 직설적으로 말한다. 리더십이 타격을 입는 순간, 약속은 리더십의 전부이다. 약속을 어기는 것보다 부정적인 메시지는 없다. 아무리 사소한 약속이라도 어긴다면 리더십이 타격을 입는다. 쉽게 약속하지 말자. 충분한 시간이 없으면 장담하지 않는 편이 낫다. 자신이 없을 때는 금요일까지 마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지만 확실히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하라. 약속할 때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핑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핑계는 약속을 어긴 이유가 되지 못한다. 사업을 하다 보면 매일 크고 작은 약속을 하게 된다. 크든 작든 약속은 다 똑같이 중요하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당신의 신뢰도와 명성에 금이 간다. 지킬 수 없을 것 같으면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상대는 이를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여건이 된다면 일정을 변경해 줄 것이다. 단, 반드시 미리 알려야 한다. 마감을 20분 앞두고 연락한다면 결국 약속을 어긴 셈이다. 약속을 제대로 지키고 일이 잘 진행된다. 가족, 친구, 동료, 고객 등 모두가 당신이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평가하고 있음을 기억하자. 팁. 모범은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소가 아니다. 유일한 요소이다. 알베르트 슈바이츠, 의사이자 신학자. 사람들은 쉽게 상처받는다. 사람들은 쉽게 상처받는다. 직원이나 동업자에게 공격적인 말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라. 어느 회사의 최고 경영자는 회의 시간에 상황을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면서 예수에게 가는 시간이라는 표현을 썼다. 중대한 사안임을 강조하려는 의도였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핵심 인력 중 한 명인 직원이 사표를 냈다. 그 표현이 신성모독이어서 참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선물을 할 때도 비슷한 일이 벌어진다. 어느 기업인이 값비싼 18년 위스키를 거래처 임원진에게 돌렸다. 거래처 임원진 모두가 술 한 방울 되지 않는 모르몬교도였는데 말이다. 선물은 결국 마음써 주어서 고맙습니다만 저희에게는 필요 없는 물건입니다. 라는 메모와 함께 방송되었다. 설득을 잘하는 사람의 언어 습관. 말은 인류가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마약이 분명하다. 라고 소설가 러디어드 키플링은 말했다. 무릇 설득을 잘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한다. 다음 화요일 전까지는 선적이 어렵습니다. 대신 이르면 다음 화요일에 선적 가능합니다. 라고 말할 줄 안다. 얼마나 차이가 큰지 알겠는가.
상대의 입장에서 어떤 말이 더 듣기 좋을지 생각해 보아라. 긍정적으로 말하려고 노력하면서 나는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긍정적으로 말하기는 가족, 친구, 동료를 상대로 일상 속에서 얼마든지 언제든지 연습할 수 있다. 거기서 일어나는 변화를 직접 경험해 본다면 그 효과를 실감할 것이다. 긍정적인 언어와 함께 너의 힘을 활용하라. 노라 말하는 것, 즉 거절이 최고의 전략인 경우가 종종 있다. 거절은 긍정적인 언어만큼 유용하고 강력하다. 단어는 어조일수록 더욱 위력이 크다. 말도 안 되는 제안에 답변하거나 협상해야 할 때 단호한 한마디로 거절하라. 그러면 사안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드러낼 수 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거절할 줄 알아야 하는 상대는 따로 있다. 바로 자기 자신이다. 말을 잘 부리는 사람에게 봉사한다. 존 파월. 영화, 음악 감독. 침묵에는 신비로운 힘이 있다. 남을 비방하는 이야기가 나올 때 나는 종종 침묵으로 대응한다. 사람들은 몇 초만 지나면 내가 그 화제에 끼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눈치챈다. 말이 아닌 침묵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셈이다. 침묵이 곧 존중을 상징하는 사회도 있다. 그런 사회에서는 질문을 받았을 때 일단 침묵하고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침묵에는 신비로운 힘이 있다. 사람들이 행동하도록 만드는 힘이다. 마음을 침착하게 가라앉히고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준다. 침묵에는 접도 동지도 될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이 있어서 의사소통 과정에서 다양하게 사용 가능하다. 그리고 저는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갑자기 배가 아프네요. 잠깐 적전 타임 시간. 진짜 한 명도 안 들어왔네. 나만 보면 되니까 괜찮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고 나서 5분 정도만 다녀오겠습니다. 더워.
어우, 덥다. 화장실을 다녀왔습니다. 아무것도 없네요. 괜찮습니다. 이게 음악이 얼마나 나오는지 소리를 켜보자. 아무것도 없네요. 괜찮습니다. 음악이 얼마나 나오는지 소리를 목소리가 아예 안 들리네. 동영상이 다 끝났나? 아닌데. 이거보다 조금만 더 줄이면 되겠다. 언젠간 자리 잡히겠죠? 어차피 사람도 없으니까 잠깐 얘기를 해보자면, 오늘이 일요일인데 제가 수요일날 골프 친 얘기를 잠깐 얘기해 볼게요. 수요일날 되게 오랜만에 만나는 형이랑 골프를 쳤는데, 안녕하세요. 아니구나. 수요일날 되게 오랜만에 만났어요. 한 반년 만에 만난 형인데 수요일날 골프를 쳤죠. 근데 반가워서 재미도 있었지만 날씨가 조금 더워서 9시 20분 아침 20분쯤에부터 골프를 쳤는데 역대급이었던 것 같아요. 저랑 그 형님이랑 그리고 다른 서양 어르신들 두 분이랑 조인이 돼서 쳤는데, 한 4번 홀 정도 되니까 진짜로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반팔을 입었는데 그 살이 노출되는 데는 완전 진짜 너무 뜨거워가지고 손 대면 거기가 벌써 익었죠. 드라이브 칠 때나 세컨샷 칠 때나 너무 현기증이 날 정도로 뜨거워가지고 엄청 고생했어요. 근데 그 와중에 그 서양 분들은 그 위스키를 먹더라고요. 그것도 한 60대 후반 정도 되신 분들 같은데, 건강하신 건지 그냥 서 있기만 해도 어지러웠는데 그분들은 그 독주를 홀짝홀짝 드시면서 골프를 치더라고요. 그렇게 쳤으니까 타수가 잘 나오겠습니까? 수요일 날은 거의 18홀 완주의 목표로 골프를 쳤죠. 퍼팅할 때는 라이나 높이나 거리를 보면서 치는 게 아니라 그냥 빨리 치고 빨리 그늘로 가야겠다, 막 그런 식으로 쳤으니까 진짜 최근 들어서 가장 제일 성의 없이 쳤고, 그리고 재미도 없었고, 같이 친 형은 약간 오해했을 수도 있어요. 성의 없이 쳐서 진짜 너무 대충 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대충 친 게 아니라 너무 더워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다음에 만나면은 좀 신경 써서 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약간 오해한 것 같더라고요. 이거 일부러 져주나 한 그런 생각 들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은 여기 아침 7시 정도 된 것 같은데 지금도 더워요. 근데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더워질 시간일 텐데 또 어디로 피해가 있을지 오늘 또 걱정되네요. 공원 같은 데는 사람들이 또 바글바글 거릴 테고, 그러다가 몰 같은 데 가기에는 아직 코로나가 불안하고, 그런 거를 너무 걱정하는 편은 아닌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요즘 마스크 안 쓰는 사람들도 또 많이 생겨서 거의 대부분 집에 있는데, 저희 집이 그렇게 더운 편은 아닌데 한 4시, 오후 4시나 5시부터 한 새벽 한 3, 4시까지는 엄청 뜨겁더라고요, 집이. 그래서 지금 오늘도 한 6시까지 한숨도 못 잤다가 그냥 이 방송을 켜봤어요. 그러니까 의도된 건 아닌데 너무 더워가지고 잠을 못 잘 바에는 그냥 한번 요거라도 해보자 하는 마음에 켜봤습니다. 다시 책을 읽도록 할게요. 그냥 설렁설렁 많이 넘겨가면서 읽겠습니다.
칭찬은 공개적으로. 에카테리나 2세는 칭찬하고 상을 줄 때는 소란하게 하고 꾸짖을 때는 조용히 하라고 말했다. 칭찬에 마땅할 때 칭찬하면 충성도가 높아진다. 리더로서 당신에게는 사람들을 영웅으로 만들어줄 힘이 있다. 칭찬은 공개적으로 할수록 효과가 크다. 확실히 칭찬할 만한 것인지 늘 확인하라. 상대를 조종하기 위한 근거 없는 칭찬은 쉽게 간파당한다. 전혀 예상하거나 기대하지 못했던 칭찬인 경우 특히 효과적이다. 예상치 못한 일을 예상하라. 어느 여름 산림청 소속으로 일하던 중에 포스터 한 장을 보게 되었다. 급 거부를 돈 트럭 앞에서 커다란 곰 한 마리가 서 있었다. 그 그림에는 이 말이 쓰여 있었다. 예상치 못한 일을 예상하라. 웃으면서도 의미심장했다. 산에는 트럭을 보는 사람은 늘 예상하지 못한 일을 예상할 필요가 있다. 기업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한창 일이 바쁘게 돌아가는 와중에 핵심 인력이 갑자기 그만둘 수도 있다. 예상치 못한 일이 늘 나쁜 것만은 아니다. 거대 국역기업에서 갑자기 대량 주문이 들어올지 누가 알겠는가. 예견할 수 없는 일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심리적으로 준비를 해둔다면 충격과 분노를 쉽게 떨쳐낼 수 있다. 이와 함께 자신감도 상승할 것이다. 비상 상황에 얼마든지 대처할 준비가 되었다는 자신감 말이다. 실수를 깨달았다면 빨리 바로 잡아라. 고용할 때는 천천히, 내보낼 때는 신속히 라는 비즈니스 업계의 격언이 있다. 1개월 정도면 신입 채용이 제대로 되었는지 아닌지 알 수 있다. 실수를 깨달았다면 빨리 바로 잡아라. 해고는 양측 모두에게 불편한 일이지만 성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이기도 하다. 또한 남에게 맡길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너무 자주 사람을 해고한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채용을 취소하고 바로잡는데 많은 시간을 쓰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면 채용 절차를 다시 점검하라. 기업 성장보다 채용과 해고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되면 성장 속도가 느려지고 생산성이 떨어진다. 반복되는 신규 채용과 교육에 비용이 소모되는 것은 물론이다. 채용 인력의 자질이 결국 사업의 성공 여부를 좌우한다.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서 채용 과정을 정비하라. 충분히 투자할 만한 일이다. 누군가를 해고하는 상황이라면 비난의 말은 삼가야 한다. 아무리 일을 엉망으로 만들었다 해도 지적하지 말아라. 좋은 말로 내보내라. 결국 그 사람을 고용한 것은 당신이니 잘못은 당신한테 있다. 잘못은 당신한테 있다.
권력의 올바른 사용법. 선거에서는 모든 표가 공평하게 작용한다. 하지만 사업 경영은 민주주의와 다르다. 어떤 표는 다른 표보다 더 힘이 세다. 회사에서 유일하게 중요한 표는 대표 본인의 것이다. 그러나 그런 권력은 자제해서 사용해야 한다. 어떤 결정을 내렸다면 이유를 밝혀라. 내가 그렇게 결정했으니까 라고 밀어붙이는 사장들이 적지 않다. 심지어는 정책상의 근거를 요구하는 직원들 앞에서 여긴 회사이지 토론 동아리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보았다. 유치한 권력 남용이다. 이는 분노를 낳고 유능한 직원이 떠나버리게끔 한다. 결정을 내렸으면 이유를 밝혀라. 팀 구성원이 낸 아이디어를 논의하지 않고 무시해도 분노와 반감이 생겨난다. 그 구성원은 두 번 다시 아이디어를 말하지 않을 것이다. 검토하고 논의했다면 충분히 가능성을 발견했을지도 모르는데 말이다. 현명한 리더는 진정한 권력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자제하며 귀를 기울이는 법이다. 또한 조직 안에서 벌어지는 권력 싸움의 심판을 맞지 말라. 이런 갈등은 결국 서열 싸움이다. 가능한 한 양측이 신속한 문제를 해결하게 해야 한다. 갈등이 심해져 업무를 방해하고 사기를 떨어뜨릴 지경이 되면 중재에 나설 필요가 있다. 양쪽 다 불만스러운 해결로 이끄는 편이 모두를 위해 적절한 마무리가 된다. 외교는 권력을 억누르는 기술이다.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 맡기는 법을 알아야 규모를 키운다. 맡기는 법을 알면 사업의 규모까지 키울 수 있다. 작은 회사의 어느 대표는 회계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데 몇 시간씩 매달리곤 했다. 시간제 직원이라도 쓰라고 했더니 비용이 아깝다고 했다. 돈을 아끼기 위해 사무 업무를 직접 한다면 제약의 경영 방식을 실천하는 셈이다. 사업 규모를 키우는 책임을 져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소한 것을 매번 직접 하려 들면 머지않아 사업에 곤란이 생기기 쉽다. 남의 도움을 받을 줄 알아야 한다. 성공하는 기업인들은 남들이 잘해줄 일은 맡겨버리고 자기는 정말로 필요한 일을 한다. 세부적인 지시는 빼라.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루즈벨트 대통령은 유럽의 전투에 합류하는 아이젠하워 장군에게 적을 찾아 섬멸하시오 라는 지시를 내렸다. 목표 달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전혀 없었다. 모든 것을 장군이 알아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다. 경험과 능력을 갖춘 상대와 함께 일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구체적인 지시까지 내릴 필요는 없다. 상대는 알아서 성과를 올릴 것이다. 맡기는 법을 알면 자율적으로 성장할 기회를 줄 수도 있다. 팁. 경영의 첫 번째는 일을 맡기는 것이다. 모든 것을 다 직접 하려 들지 말아라. 어차피 할 수 없으니까. 엔시아 터너 방송.
다른 면을 봐야 할 때가 있다. 구태여 이끌어줄 필요가 없는 사람이 있다. 상황을 잘 이해하고 목표를 공유하며 알아서 소매를 걷어붙이고 일하는 유형이다. 반면 이끌기 힘든 사람도 있다. 하라고 하는 일을 자신 없어 하며 미루거나 일일이 지시를 기다린다. 마지막으로 이끌 수 없는 사람이 있다. 자신은 팀의 일부가 아니라 생각하고 리더를 무시한다. 전체의 목적에 관심 없고 남이 자신을 이끄는 것에 분개한다. 이런 사람은 조직에 오래 머물지 못한다. 이끌어야 하는 사람, 이끌 수 없는 사람. 남북전쟁 당시 링컨 대통령은 그랜트 장군이 과도하게 술을 마신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러나 징계하기는커녕 좋아하는 술이 무엇인지 알아내어서 선물로 보내도록 했다. 장군이 전쟁을 잘 수행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경영에서도 다른 면을 봐야 할 때가 있다. 세일즈 매니저가 시끄럽고 제멋대로라고 생각하는가? 신규 거래를 잘 이끌고 있다면 성격의 단점은 넘어갈 수도 있다. 개인적인 특성을 넘어 당신이 이끌어야 하는 사람, 이끌 수 없는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판단하라. 지금 방송 튼 지 45분 정도 됐네요. 일단은 더위에 허덕이고 잠을 못 자서 그런가 약간 되게 집중적이고 되게 깔끔하게 읽진 못하더라도 약간 차분하게 읽기를 바라는데 너무 버벅거리네요. 그래도 계속 이런 낭독을 반복하다 보면은 제가 조금 깔끔하게 뭐 하는 방법들이 좀 생길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연습처럼 뭐 방송을 키는 거겠죠. 그리고 지금 한국 시간을 보면은 지금 11시 뭐 이렇게 되겠죠. 12시 됐으려나? 이렇게 잠이 안 오시거나 그리고 그 다음날 출근해야 되는데 잠이 안 오고 굳이 잡념이 있을 때 저의 영상을 보신다면은 잠을 좀 잘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재밌지도 않고 자극적이지도 않고 그러다 그렇게 시끄러운 영상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틀어놓고 계시다 보면은 지루해서 잠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편안해서 잠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원래는 이런 자연에서 호수나 이런 거를 오래 찍어놓고 영상 같은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진짜 안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저 역시 또 잠을 잘 못 자는 편이라서 잠이 안 오니까 뭐 술, 그렇죠. 제일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술이죠. 술의 힘을 빌어서 좀 잠을 잤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렇다고 지금은 술 안 먹는다는 소리는 아닌데 지금은 술을 먹어도 잠이 안 와요. 처음에는 술을 어느 정도 양 먹으면은 술 기운으로 잠을 잤다가 그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술의 양이 조금 더 늘더라고요. 늘어도 괜찮아요. 늘어도 어차피 잠을 잘 목적으로 먹은 거였으니까 술이 좀 늘더라도 잠이 오더라고요. 그럼 저 목표 달성했으니까 괜찮죠. 근데 그 순간이 조금 더 지나면은 술을 늘려도 더 늘려도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반복되면서 한 달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고 하다 보니까 술이 절대 잠에 조금은 도움이 되지만 그게 너무 의존적으로 거기에다가 매달리다 보면은 결론은 절대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차라리 잠이 안 올 때 책을 읽던가 밖에 나가서 뭐 운동장 한 바퀴라도 돌고 샤워 한번 하고 다시 잠을 청하는 게 좀 더 건강하고 약간 생산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도 잠 못 이루신 분들은 잠 못 자죠. 제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수면제를 먹어봐도 뭐 어떤 행동들을 해봐도 쉽지 않죠. 병원에서는 뭐 다 심리적이라고 뭐 스트레스 받지 말라, 마음을 편안히 가져라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쉽지 않죠. 그렇게 되기도. 그리고 그런 거 말고는 특별한 방법이 없으니까 의사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되게 평소에 읽고 싶었는데 좀 내용이 어려웠던 책을 막 읽는 게 제일 도움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차피 읽고 싶었으니까 집중을 할 테고 또 내용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짜증도 나지만 그럼으로써 잠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거 말고는 진짜 쉽지 않아요. 지금은 여기가 아침 7시가 넘었고 슬슬 해가 아주 그냥 뜨겁게 할 준비를 하고 대놓고 이제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벌써 점점 열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월요일까지는, 그러니까 내일이죠. 여기 시간으로 내일까지는 가장 더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40도라고 하더라고. 내일은 또 단단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도 적응이 안 되네요. 샤워를 한 하루에 8번 해도 그래도 버티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은 다시 책을 읽어볼 텐데 약간 조금 책에서 10%밖에 읽지 못하지만 여기서 또 줄이고 또 줄여볼게요. 그러면은 제가 잠을 못 자서 집중이 안 되는 관계로 설렁설렁 막 넘기겠습니다. 창의적으로 규칙을 깨라. 나는 규칙을 깨뜨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험하며 기존 상태를 뒤집어 버리는 것을 좋아한다. 특히 일에 있어서는 규칙을 싫어하는 천성을 타고난 모양이다. 기존의 안정 상태는 평범함이 장악하는 회색 성체를 만들기 마련이다. 세계의 위대한 업적은 대부분 규칙을 깨트리는 사람들에게서 나왔다. 위대한 비즈니스 아이디어도 그렇다. 늘 그렇게 해왔다 라는 말이야말로 최악이다. 규칙은 깨트리기 위해서 만들어진다. 언제 어떤 규칙을 깨트려야 할지 아는 것이 비결이다. 사업을 새롭게 시작할 때는 안전하게 다져진 길을 따라가지 말아라. 나름의 길을 개척하라. 규칙을 깨트려라. 열정은 전염된다.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호기심은 그 존재의 이유가 분명하다. 아인슈타인이 한 말이다. 내가 아는 성공적인 사업가들은 대부분 호기심이 많다. 어떻게 작용하죠? 그렇다는 증거가 뭐지요? 어째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통찰력 있는 질문을 던지곤 한다. 호기심은 지적 능력이다. 호기심을 통해 늘 배우는 자세를 갖출 수 있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일은 성공으로 이어진다. 인터넷으로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왔어 혹은 만세 라고 외치는 마케팅 매니저가 있었다. 주문량이 많을수록 목소리가 커졌다.
때로는 자기 책상에서 뛰쳐나와 주문 내역을 알려주기도 했다. 이런 행동은 부지불식간에 팀원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모두들 재미있게 일하기 시작했다. 물론 꼭 고함을 지르라는 것은 아니다. 다만 회사의 실적과 성장을 알리는 탄성은 고객과 직원 모두에게 강력한 메시지가 된다는 점을 기억하라. 팁. 열정적으로 불을 붙여라. 불 붙은 당신을 구경하러 사람들이 몰려들 테니. 존 웨슬리, 감리교회 장시자. 자기 아닌 다른 사람이 되려 하지 말라. 자기 아닌 다른 사람이 되려 하지 말아라. 자신과 상대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일이다. 자신이 잘하는 일을 하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이면 진정성이 드러날 뿐 아니라 상대에게 존중받고 설득력까지 발휘할 수 있다. 1776년 프랑스 주재, 미국 대사로 발령받은 벤저민 프랭클린은 흰색 가발을 덮어쓴 무리에 합류하지 않고 모피 모자에 평범한 옷을 입었다. 정치인들의 가장 행렬에 동참하기를 거부하고 솔직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프랑스인들은 프랭클린에게 찬사를 보냈다. 친구 같은 사람이 되라. 그러나 정말로 직원들과 친구가 되지는 말아라. 늘 문을 열어두어라. 비유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말이다. 당연한 걸 뭐 조언까지 하고 싶나. 내가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두고 있었다. 방해받고 싶어하지 않는 일벌레 사장들이었다. 하지만 문을 열어두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사장 집무실 문을 두드리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 아예 두드릴 필요가 없게끔 만들어라. 닫힌 문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쉽다.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고 늘 귀 기울여주는 사람으로 보여야 한다. 그것이 훌륭한 리더십이다. 그러나 사장과 직원들 사이에 심리적 거리는 어느 정도 유지되어야 최고의 성과가 나온다. 직원과 친구가 되었다가는 관계의 성격이 바뀌고 만다. 친밀감은 무시를 낳는다. 라는 격언을 기억하라. 직원들과 근무 시간 중 점심 식사를 함께 하는 것은 좋지만 퇴근 후 술을 마시지는 말아라. 집으로 초대하지도 말아라. 친구 같은 느낌은 좋지만 어디까지나 업무적 관계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팁. 자기 자신이 되라. 다른 모습은 남들이 다 가져가 버렸으니. 오스카 와일드 작가. 성공한 사람에게는 증명할 것이 있다. 성공한 사람에게는 무언가 증명할 것이 있다. 이들은 게임을 좋아하기도 하고 이기고 싶어 한다. 돈보다 오히려 승리가 더 중요하다. 내 친구는 이렇게 표현한다. 돈은 점수를 기록하는 방법일 뿐이야. 점수판 위에 숫자인 셈이지. 행동하는 리더십의 조건. 이성적인 사람은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다. 라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최고 경영자였던 프레드 부시는 말했다. 비이성적인 사람이 되어 힘을 키우고
불가능할 것 같은 꿈을 이루어라. 위대한 진보는 흔히 비이성적인 사람들 덕분에 이루어졌다. 어려운 일은 직접 처리하라. 어려운 일을 남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 까다로운 문제 해결은 다름 아닌 리더의 몫이다. 화난 고객을 상대하는 일, 복잡한 협상을 처리하는 일 등이 그렇다. 어려운 일을 기꺼이 감당함으로써 당신은 강력한 리더십을 보이게 된다. 또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가능성도 더욱 커진다. 문제를 빨리 처리하라. 문제가 발생하는 대로 처리하는 것. 이 또한 훌륭한 리더십의 상징이다. 저절로 상황이 좋아지리라 기대하며 기다리는 전략은 거의 실패한다. 미루고 두려워하면 문제가 자꾸 커지기만 한다. 일단 문제가 감지되면 주시하라. 방치했다가는 작은 문제가 커질 수도 있다. 행동하지 않으면 리더십 문제가 도마에 오를 것이다. 해결해야 할 문제가 방치되는 모습에 팀원들의 사기가 떨어질 수도 있다. 문제를 당장 처리하는 것은 유쾌하지 않은 일이고 목표 추구 과정에 성가신 방해물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지금보다 더 크게 붉어지기 전에 처리하는 것이 좋다. 책 당신의 경쟁자와 점심을 먹어라 에서 2부 파트 2 리더십 부분을 읽어드렸습니다. 책에서 10% 부분이라서 책 내용도 약간 조금 미비하겠죠. 많이 줄여서 읽기 때문에. 근데 또 그 와중에 또 10%에서 또 많이 줄였어요. 그러니까 새벽이라 잠을 못 잔지라 버벅거리고 정신이 없어서 많이 조금 넘기면서 읽었습니다. 그렇죠. 한 분이 계시는데 그렇죠. 어쨌든 간에 저는 일요일 아침이고 만약에 한국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월요일 날 지금 새벽이겠죠. 잠을 자고 있을 시간일 텐데 저 잠만 잘 자도 되게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잠만 잘 잔다고 해도 그 다음날 하루를 되게 활기차게 보낼 수 있을 것 같고 잠을 못 자면서부터 문제들이 되게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집중력도 안 되고 처음에는 체력적으로도 힘들어지고 집중력은 당연한 거고 무기력하고 근데 그게 반복되면은 그게 혼자만의 문제였는데 이게 주변 사람들한테 표현이 되더라고요. 잠 못 자고 그러니까 좀 신경질적이고 약간 조금 다른 사람들한테 문제가 있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다 그런 것 같아요. 성질을 낼 수 있는 거나 뭐 짜증이 낼 수 있는 건 다 똑같죠. 근데 그 순간을 넘기는 사람들 보면은 건강하지 못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잠을 잘 자지 못하던가 아니면 술을 과도하게 먹는다던가 그리고 꾸준히 틈틈이 운동 같은 거 안 한다던가 그런 분들이 대부분 보면은 짜증이 많고 화가 많아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어디다 풀지 못하니까 자기는 그거를 감내하고 견디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어느 순간 드러나죠. 폭발적으로 드러나는 사람도 있고 계속 칭얼칭얼 짜증스럽게 드러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이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이런 게 최고라고 건강이다라고 말한 게 괜히 말하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나고 보니까 다 알고 주변에서 쉽게 들었던 것들이 되게 어렵지 않은 특별하지 않은 답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를 모르고 혼자 잘난 척하고
베베 꼬이면서 어려운 데서 뭐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단순한 곳에 되게 중요한 것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큰일 났습니다. 날을 홀딱 새버렸네요. 잠을 아예 못 자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더 덥기 전에 공원에 가 있을까 아니면은 어떻게 될까 좀 고민입니다. 만약에 한국이라면 진짜 목욕탕이라도 갈 텐데 목욕탕도 없고 그건 어쨌든 제가 알아서 할 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는 배경화면에 좀 더 신경 써보고 그래도 음악의 소리를 좀 줄이고 하니까 조금 그래도 예전 거보단 좀 나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고 책은 지금 낭독하고 싶은 책이 몇 개 있는데 출판사에서 대꾸가 없어요. 안 된다라고 말이라도 하면 기대라도 할 텐데 대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같아요. 이거 뭐지? 채널이 유명하지도 않고 구독자가 지금 30명인가 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읽었는데 대꾸 없는 거는 채널 와보고 약간 홍보도 안 되고 하니까 그냥 무시해버리는 것 같아요. 이해합니다. 그렇다면은 성경책을 낭독할 수밖에 없겠죠. 성경책을 낭독하고 어차피 저도 성경책 다시 한 번 더 다 끝까지 마무리 지려고 했으니까 나쁘진 않은데 뭐랄까 소설책도 버벅거리는데 성경책은 더 읽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문장들이나 그 단어들이 애매모호하게 어려운 그런 단어들을 선택한 그 구절들이 많아서 하지만 잠자기에는 도움될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은 그렇게 성경으로 바꿔서 하겠습니다. 뭐가 이렇게 좀 자신이 있어야지 뭐 틀을 잡고 뭐 요일을 정해서 뭐 한다고 정하겠지만 지금은 뭐 그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틈틈이 잠이 안 오는 이렇게 새벽이나 아니면은 약간 좀 짬짬이 그냥 불규칙적으로 약간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원만하게 진행도 잘 되고 제가 뭐 읽는 것도 더 스킬이 높아지고 한다면은 그때는 구독자가 많이 없어도 지금과 같더라고 해도 그냥 요일 정해서 자신감을 갖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한 일주일 정도는 더 연습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다른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러면 방송 끄도록 할게요. 한 분이 계신 건지 이게 난지 알 수가 없습니다.